안녕. 자, 오늘은 우리 공통수학 2 첫 단원 나가는 시간인데 먼저 미리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부분 진짜 쉽죠, 내용이. 그래서 수업도 정말 일찍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상 러닝 타임은 한 45분 정도? 그것도 좀 길게 잡은 건데 또 그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쓱 마우스 내려보겠죠. 봤더니 1시간 20분. 아무튼 근데 이제 이 1단원이 뭐 사실상 이 공통수학 2가 대단원이 3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그다음 두 번째 단원이 집합과 명제, 그다음 세 번째 단원이 함수, 이렇게 총 3단원으로 쪼개져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지? 도형의 방정식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맨 마지막 단원에서 1차 함수 공부하고 난 바로 다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도 사실상 1차 함수의 꼴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걔네들도 직선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직선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름 붙인다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배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좀 거창한 이름을 붙이진 않고 그냥 뭐 야 얘 그래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넘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배웠었던 것이 도형의 방정식, 즉 다시 말해서 당연히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좌표 평면 내에서의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건데 그 판을 깔아두는 첫 번째 단원으로서 이 평면 좌표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판을 깔아두는 느낌? 그래서 별 크게 뭐 배우는 내용들은 없고 그냥 평면 좌표라든지 아니면 뭐 수직선 좌표, 그다음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정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다가 플러스 내분점,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살짝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감은 잘 안 되는. 어쨌든 이제 요것을 뭐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도 분명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도 하고 뭐 내분이랑 외분을 같이 쌍으로 묶어가지고 공부를 해주셔도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오늘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루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블 보셔도 맨 마지막에 바이블 플러스라고 하면서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한 장에 걸쳐서. 그게 내분점, 외분점에서 이제 외분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인데 그 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오늘 좀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해서 도형의 방정식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단원에서 공부했었죠.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런 것들.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고스란히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직선, 원, 뭐 이런 다양한 도형들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단원에서 한꺼번에 다루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첫 번째 대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단원의 시작이 되는 부분, 평면 좌표, 그냥 부담 없이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바이블 포커스는 그냥 목차 수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가 나 이거 궁금해 하고서 찾아볼 때 이 단원에 이 내용이 있었나 하고 쓱 살펴볼 때 그때 활용하시는 거고,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쓰지 말고 다음 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이건 뭐 가르칠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고 합시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2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2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뭐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도 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기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3이고 저기까지가 길이가 5면은 당연히 이 사이의 길이는 2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아니면 X고 Y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좌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좌표를 빼준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사이에는 거리가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큰 놈의 좌표에서 작은 놈의 좌표를 빼주게 되면 그럼 그 사이에 거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게 일단 여기 첫 번째에서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중1 때 배웠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A랑 B라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A랑 B라고 할 때 우리는 선분 AB, 즉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B 빼기 A라고 쓰죠. 자, 그런데 어떤 점이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지금이야 뭐 당연히 자명하게도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B 빼기 A라고 했지. 실제로는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입각해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B에서 A를 뺀 것은 A랑 B 사이의 크기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값 B 빼기 A 혹은 절대값 A 빼기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적혀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당시에는 이 정도로 뭔가 좀 세밀하게 따지고 들지는 않았고, 그냥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은 그 사이 거리가 나와, 이 정도 수준에서만 했었던 것을 지금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2차원 공간에서, 그러니까 방금은 수직선이니까 1차원 공간이죠. 한쪽 방향으로서의 그 성분만 존재했었으니까. 자, 2차원이라고 한다면은 평면 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할 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복잡해지죠. 진짜 조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요 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놈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요 가로의 길이를 알면 되고 요 세로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를 알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점 사이의 x좌표의 차이를 알면 된다라는 말이고, 이 세로의 길이를 알면 된다라는 말은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y좌표의 차이를 알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2 빼기 x1이라고 쓰면 되겠고, 이 세로의 길이는 y2 빼기 y1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것도 AB라고 할까요? 자, 선분 AB, 선분 AB, A랑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땐 당연히 루트 거다랗게 해주시고, 왜냐면은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을 합한 건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제 AB의 제곱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다 라고 쓸 거니까 AB만을 이야기할 때는 루트를 씌워주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x2 빼기 x1이라는 것의 제곱, 가로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세로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그게 AB의 길이가 되겠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당연한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이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굳이 절대값을 쓸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뭐 x1 빼기 x2, y1 빼기 y2를 쓰나 x2 빼기 x1, y2 빼기 y1을 쓰나 결국엔 얘네들을 제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에서 뭐 큰 놈 빼기 작은 놈의 제곱을 하나, 작은 놈 빼기 큰 놈의 제곱을 하나, 원래 원칙적으로는 큰 놈 빼기 작은 놈을 제곱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작은 놈 빼기 큰 놈을 제곱하나, 큰 놈 빼기 작은 놈을 제곱하나, 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나, 어쨌든 결과는 4로 똑같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뭐 절대값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충분하겠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평면상에서의. 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뭐 여기 다이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나 이과 계열로 진학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닌 조금 더 다양한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기하라는 과목도 같이 추가로 신청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3학년 때는 기하를 배우겠다, 뭐 2학년 2학기 때는 기하를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하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는 2차원 공간뿐만 아니라 3차원 공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평면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하라는 과목에서는 공간 좌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 공간 좌표는 3차원 공간입니다. 3차원 공간. 뭐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어차피 뭐 너무나 쉬운 당연한 얘기니까. X축, Y축, Z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놔보자.
사실 정확하게는 여기가 x축, y축, z축인데 뭐 사실 축 이름 크게 상관없죠. 자, 이때 만약에 이거 공간상에서 좀 이렇게 위치를 표시하려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 점으로부터 여기는 이 점까지라고 하자. 자, 그게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자, 대충 좀 입체적인 느낌이 납니까? 여기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져가지고 이 점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은 이제 이렇게 잠깐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쯤 떨어졌다고 할까? 이 정도?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 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점과 이 점 두 개를 이은 이 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대충 그냥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입체적인 좀 느낌이 납니까? 이게 평면상의 공간, 3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게 사실 좀 호락호락하진 않아가지고. 자, 여기에는 세 개의 성분이 있을 거예요. X 성분, Y 성분, Z 성분. 자, 그러면 그 X 성분, Y 성분, Z 성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이거는 좀 우리가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학습에 불과하니까 뭐 결론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걸 유도하는 그 과정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마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런 직육면체에서 여기에는 이 점부터 여기는 이 점까지의 거리를 논하는 것과 사실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로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세로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높이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가로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세로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높이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과 결국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두 점 직육면체상에서 이렇게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 내리고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각각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길이의 제곱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길이의 제곱은 결국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으로서 결국 이 길이의 제곱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각각 A, B, 그 다음 여기가 C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여기에는 이 길이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요 길이의 제곱은 당연히 C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요 길이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모두 다 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이 D를 구하게 된다면 D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보시면 얘네들 사이에 X좌표의 차이가 결국 가로의 차이가 됩니다. Y좌표의 차이가 세로의 차이가 됩니다. Z좌표의 차이가 그게 높이의 차이가 될 텐데, 그럼 그 세 개의 좌표의 차이를 각각 제곱을 한 다음에 싹 다 더하고 루트를 취해준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까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는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1차원 공간, 2차원 공간, 그 다음에 3차원 공간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유도를 해주신다면은 첫 번째 소단원은 충분한 정도로 학습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성분의 내분점. 자, 일단 이것도 1차원 공간상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여기가 2야, 여기가 10이고, 자, 이것을 3대 4로 내분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래요? 뭐 내분 공식 이런 거 여러분들 방금 전에 뭐 다 보고 공부하셨겠지만 그런 거 이용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10에서 1을 빼고 비율을 그 다음에 그 뺀 거에서 7분의 3을 곱해서 여기 2에서 저기 4분정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8에다가 7분의 4를 구해서 저기 4분점에서 10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4분점을 구하고 오케이, 좋아요. 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방금 전 어떻게 하겠다 그랬냐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겠대. 얼마요? 자, 그 8이라는 것의 7분의 3만큼이 여기고 7분의 4만큼이 여기겠지. 그럼 8의 7분의 3을 구한 다음에,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것을 더해주면 얘 나오지 않겠느냐. 또는 8의 7분의 4를 구한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10에서 그걸 빼면 요거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네, 실제로 내가 수업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뭐 바이블에서 소개가 된 방법이지 않나? 그쵸?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죠? 요점의 좌표를 A라고 두고 A 빼기 2와 10 빼기 A 사이의 B가 3대 4다. 바이블에서 나와 있는 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A 빼기 2 요 길이랑 10 빼기 A 요 길이의 B가 3대 4다. 그래서 이것만 풀어주면 A값 나오겠죠. 어떻게? 내항해볼까? 외항해보면 서로 같다. 그래서 이제 4A-8은 30-3A. 그래서 이제 7A는 38. 그래서 A는 7분의 38.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게 이제 바이블에서 소개된 방식.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공부를 미리 하셨죠? 바이블에 소개되어 있었던 이 방식으로는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아까 전에 수업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바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건데 그 방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 그렇지? 혹시 아까 말했었던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었나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자, 여기는 5예요. 자, 이것을 3대 2로 쪼개보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 자, 이 사이 거리 얼마야? 7이죠. 자, 7의 5분의 3을.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쪼개봅시다. 일단 7을, 자, 여기가 세도막이고 여기가 두도막이면 전체가 몇 도막 내진 상태야? 5도막 내진 상태죠. 그래서 일단 요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고 7. 그 다음 7 나누기 5를 해서 5분의 7이라는 한 도막의 그 길이를 구한 다음 5분의 7 곱하기 3을 해서 세도막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에다가 5분의 21이라는 이 세도막의 길이를 더해주게 된다면 그럼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5분의 10이고 5분의 21이니까 쟤는 5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5분의 11이라는 그 결과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되겠다. 되게 뭔가 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얘기죠. 실제로 아까 전에 이제 연수가 이야기했었던 그것은 이제 뭐 비례배분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그 길이를 구해낸 것이기도 하니까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좀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이거를 좀만 일반화시키도록 해볼게요. 다 지우고 다시 하자. 자, 쓱 두 점 A, B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라. 자,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B 빼기 A. 그럼 그걸 몇 개로 쪼개면 좋을까? 오케이, 좋아요. B 빼기 A라는 것을
n 플러스 n으로 나눕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도막의 길이 n 플러스 n 분의 b 빼기 a를 구하는 거죠. 얘가 뭐라고? 한 도막의 길이요. 한 도막의 길. 한 도막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도막의 길이가 필요해요? m 도막의 길이가 필요하죠. 곱하기 m을 합니다. 그럼 이제 n 도막의 길이, 이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는 거기다 뭐 하면 되겠어요? a에다가 그것만 더해주면 되겠다. m 플러스 n 분의 뭐 그냥 바로 곱해가지고 쓸까요? mb 빼기 ma 이렇게. 좀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내가 m 플러스 n으로 좀 통분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m 플러스 n 분의 ma 플러스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ma. 따라서 최종 정답은 여기서 ma랑 ma가 서로 없어지니까 쓱 올라가서 써주시게 되면 m 플러스 n 분의 웬만하면 m 먼저 나오고 n 그 다음으로 나오자. m, n 이 순서대로 했으니까 mb 플러스 na. 여러분들이 외우셨었던 그 공식과 똑같은 결과가 여기서도 튀어나왔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블에서 소개된 그 방법은 여기 있는 점을 x라고 둔 상태로 x 빼기 a 요 길이랑 b 빼기 x 요 길이 사이의 b가 m 대 n이다 라는 이 비례식을 그냥 단순히 풀어서 x의 값을 정리했을 겁니다. 근데 참 깔끔하긴 한데 뭔가 좀 그냥 단순 계산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그냥 계산 딱. 그래서 이제 저거는 약간 좀 더 딱딱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생동감 있게 이런 방식으로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다 이해되셨어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수정해서 작성하는 그 백지 테스트는 당연히 이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걸 추가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무기를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과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정감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솔루션을 까먹을 확률을 10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그 문제를 틀릴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두 개의 솔루션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 문제를 틀리려면 두 개의 솔루션을 모두 다 까먹은 상태여야 되겠죠. 근데 이 솔루션을 까먹을 확률, 이 솔루션을 까먹을 확률이 모두 10분의 1로 동일하다고 합시다. 그럼 두 개를 모두 다 까먹을 확률은 얼마예요? 100분의 1이죠. 즉 내가 이 문제를 틀릴 확률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 세 개를 갖고 있으면요? 1000분의 1로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내가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을 때마다 그 확률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기를 하나만 갖고 있는, 즉 유도 과정을 하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오답 만들어서 진행합시다. 네.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공식 여러분들 잘 외워두세요. 내분점 m 플러스 m이 왜 이렇게 생겼어? m 플러스 n 분의 ma 플러스 nb. 미안합니다. mb 플러스 na. 네. 잘 외워두세요. 좀 이따가 저거를 다시 한번 소환할 거니까. 자, 아까 내가 미리 예고했죠? 우린 뭐도 같이 할 거라고? 외분도 같이 할 거라고. 이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다른 식의 표현도 나올 수는 있어서 그걸 또 그냥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마음이 그래요. 자, 그래서 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분을 좀 선을 길게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자, 요거랑 요것을 3대 1이라는 B로 외분하는 그 점을 잡아주고 싶대요.
자, 외분이었으니까 외, 바깥 외자입니다. 바깥에서 분할한다라는 소리예요. 바깥에서 분할한다. 그래서 3대 1로 외분한다 라는 말은 3대 1의 길이 b가 되도록 바깥에서 분할하겠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딱 이런 상황이죠. a와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P. 자, 요것을 이제 X라고 하겠습니다. 자, A와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P. 그러니까 A까지의 거리가 3이고 B까지의 거리가 1인 그 점 P를 고르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되지 않겠어?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3이야. 근데 이거는 몇 도막에 해당해? 두 도막에 해당하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3 나누기 2를 해서 한 도막의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걸 알아낼 거야. 한 도막의 길이가 2분의 3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몇 도막이 떨어져 있으니까? 세 도막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린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것만큼 2에다가 더해주겠죠. 2에다가 더해주겠죠. 그럼 2분의 9만큼. 아니면 5에다가 한 도박만큼 떨어지면 되니까 5에다가 2분의 3만큼 더해줘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어쨌든 정답은 2분의 13이라고 나오겠죠. 별거 아니죠.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 그치?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헷갈려 하니까 가끔씩 이제 그 교육과정 개편할 때 그 피켓 들고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을 그만 괴롭혀라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내분 외분 중에서는 이제 외분은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그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조금만 알려주면은 결국 그만큼 다들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되잖아. 그치? 그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것을 논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똑똑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3대 1로 외분하는 게 아니라 A와 B를 1대 3으로 외분한다라는 말은 가능할까요? 자, 방금 말했죠. 외분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분할한다고. 근데 A와 B를 1대 3으로 외분한다라는 말은 A까지의 거리가 1이고 B까지의 거리가 3이 되도록 외분한다라는 소리예요. A까지의 거리가 1이고 B까지의 거리가 3이 되도록 외분한다. 그럼 그 P는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하긴 할까요? 맞아요, 좋습니다. 요 정도쯤에 있겠죠. 그래서 요 거리가 1이고 요 거리가 저기가 아니지. 요 거리가 3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1대 3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점. 그러니까 왜 A의 왼쪽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분이라는 것은 결국 선분 AB의 어느 쪽에 위치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B를 보고서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A,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자, 그럼 이쪽에 있을까요? 저쪽에 있을까요?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왼쪽에 있겠죠. A까지 거리가 2고 B까지 거리가 3인 거니까 당연히 A 쪽에 가까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럼 A, 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 즉 A까지의 거리의 B가 4고 B까지의 거리의 B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쪽에 있겠어요? A 쪽에 있겠어? B 쪽에 있겠어? B 쪽에 있겠죠. 뭐 당연한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물론 내분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럼 A까지 거리가 2고 B까지 거리가 3인 거겠죠. 근데 여기서 B와 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럼 그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B와 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럼 B까지 거리가 2고 A까지 거리가 3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2대 3인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속임도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B, A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이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대충 듣기로는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B, A를 2대 3으로 내분한다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라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도 표현을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외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작성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A, 여기를 B,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X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B 빼기 A를 해서 우리는 요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할 겁니다. n-1 네, 그거를 n-n만큼의 간격으로 쪼개면 되겠죠. 그것은 하나의 간격의 길이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m을 하면 요 길이가 나오고요. 거기다 곱하기 n을 하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m을 한 다음에 a에다가 더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n을 한 다음에 b에서 더하시던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근데 뭐 둘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m-n으로 좀 통분해 놓고서 쭉 정리를 해볼까? 이 친구는 ma-na 플러스 mb-ma가 될 겁니다. 지울 거 지울까? 쓱. 그리고 정리해서 써보면은 m-n 분의 m 먼저 쓸게요. mb 빼기 n. n이 왜 이렇게 생겼어? ma. 됐습니까? 네. 그걸 여기다 한번 한 개 적어볼까요? m-n 분의 mb 빼기 na. 어때요? 닮아있지 않나요? 그냥 n 부호만 맞아요. 그냥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냥 생김새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mn, mb, na. 풀풀이면 내분점, 마마면 외분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때는 이 공식도 이용해가지고 쓰실 수 있게끔 준비는 해두세요. 뭐 안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그치? 뭐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얘가 메인 컨텐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같이 갖고 계신다면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좋으실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mn 순서대로 썼으니까 요것도 mn 순서 맞춰서 써주자라고 했었던 것도 사실 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mn 순서 맞췄는데 여기다가 na-mb 이렇게 쓰면 그럼 그거는 잘못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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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맞춰서 써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외우는 팁도 하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분점을 외우는 팁. 뭐 딱히 팁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일단 내분점은 뭐라고 했죠?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시작할 거예요. 뭐 mn 이거 스펠링 순서 이거 꼭 지켜주시고요. m 플러스 n 분의 어디가? 학교 가야 돼가지고. 그 숙제는 그럼 네, 아이패드 풀 때. 알겠어. 감사합니다. 자, m 플러스 n 분의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크로스로 써주시면 돼요. 크로스 언제나 크로스야. 크로스 m 대 n 크로스 그래서 m 먼저 m b 플러스 n a 크로스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를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외분점도 함께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내분점까지 했을 때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바이블 기준으로 이 박스 보시면은 뭐 중점 m의 좌표는 뭐 2분의 x1 플러스 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1대1 내분점을 구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m과 n이 모두 다 1이라서 2분의
하고 이제 분자 부분에 1 곱하기 A, 1 곱하기 B 뭐 이런 것들이 써져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도 사실 그냥 평균 그게 결국 중점 아니었습니까? 평균이 중점이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좀만 집중해주세요. 낙서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자, 그리고 좌표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공간상에서 수직선에서 이야기를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 2차원 공간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2차원 공간상에서도 결국엔 똑같지 않겠는가? 이 두 개의 점을 찍어놓고 이 두 개의 점을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을 구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당연하게도 x좌표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겠어요?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고 y좌표는 몇 대 몇으로 내분했겠어요?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했겠죠. 맞아요.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분점 공식 2번 사용해서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각각 구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조금만 더 그림 가지고 증명을 해보게 되면은 다다다다다다 내려주면은 결국 요것과 요것과 요것 사이에 이 몇 대 몇이냐를 묻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몇 대 몇이겠어? m 대 n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 선 내려가지고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이게 몇 대 몇이겠습니까? 이것도 m 대 n이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에 m 대 n 내분점은 x좌표도 m 대 n 내분점이자 y좌표도 m 대 n 내분점을 찾아서 얘기해주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x1, y1 이걸 x2, y2라고 해준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 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m 플러스 n 분의 m 먼저 하고서 크로스라고 했죠. 그쵸? 크로스. 자, 그러니까 다음 여기에서 크로스는 m과 저 녀석, n과 요 녀석이겠죠. 앞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랑. 그래서 이제 m x2 더하기 n x1 컴마 똑같이 m 플러스 n 분의 n y2 플러스 n y1 해서 써주시면 그게 저 점의 좌표가 되겠다. 알겠죠? 네, 질문. n 대 n이라면 지금 m 대 n이죠. 크로스라면 지금 크로스 했잖아. 오케이. 지금 여기 x1, y1 쪽에 m이 있고 x2, y2 쪽에 n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m과 크로스 하니까 이 친구, n과 크로스 하니까 이 친구.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m이랑 2랑 연결되고 n이랑 1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또 다른 분 없나요? 네. 역시 여기서도 내분점 공식 쓰면은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뭐 그건 따로 그림 그리진 않을게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들 무게중심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죠. 닮은 공부하면서 이 무게중심이 뭘 어떻게 한 거라고 했었지? 무슨 선의 교점? 얼씨구? 중선. 자, 내가 여기서 중선 쫙 그리고 여기서 중선 쫙 그리고 여기서 중선 쫙 그렸을 때 생기는 요점. 요거를 우리는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무게중심을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라고 정의는 내렸는데 이때 성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삼각형의 넓이가 전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의 길이비, 이것과 이것의 길이비가 몇 대 몇? 2대 1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성질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녀와. 네. 제가 물 마시고 오는 사람 좀만 기다려봅시다. 아 왜? 75짜리 네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제가 더 만들어서 했어? 응. 아까 들었던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바로 무게중심 이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좌표들을 각각 x1, y 그냥 컴마는 안 쓸게요. 1이랑 자꾸 헷갈리니까. y1 그 다음 이제 x2, y2 그 다음 x3, y3 자 이렇게 각각 세 점이 x1, y1, x2, y2, x3, y3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 점의 좌표 혹은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상관없지만 그냥 대표로 얘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 점의 좌표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이 두 점의 중점을 먼저 구하고 이 점과 이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거거든. 뭐 그럼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쵸? 다시 이 두 개의 점의 중점을 먼저 구하고 이 점과 이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거거든. 그럼 바로 이 친구가 뭔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자. 이거 중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네 두 개의 중점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될까? 2분의 x1 x1이 왜 x2 플러스 x3 컴마 2분의 y2 플러스 y3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놈이랑 그놈이랑 같이 몇 대면 내분점?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요 녀석과 요 녀석 x1, y1 그리고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라는 것을 2대 1 내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바로 공식 써볼까요? 2 플러스 1은 3분의 크로스니까 이 친구랑 얘랑 같이 맞물려요. 그러다 보니까 곱하니까 2 분모 사라지고 x2 플러스 x3 플러스 x1에다가 1 곱한 거니까 그냥 쓰도록 합시다. 그럼 y도 마찬가지겠죠? 3분의 y2 플러스 y3 플러스 y1 이렇게 말이야. 됐죠? 네, 증명 끝.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x1, 2, 3, 3분의 y1, 2, 3 그래서 세 개의 점의 평균점이 저 무게중심입니다. 세 점의 평균점이 무게중심. 신기하지? 삼각형에서만 해당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도 이 네 개의 점의 뭐 평균을 구하는 그런 뭐 중심인가? 이런 거 아닙니다. 삼각형에서만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무게중심의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세 점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점의 평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 증명하려고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데 너무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증명 과정은 이 친구가 해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끄덕끄덕하는 수준으로만 넘어가고 우린 직관적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자 이거 순서랑 방향 이런 것들 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대2 내분점 3대2 내분점 3대2 내분점 내분점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기존의 커다란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 변의 3대2 내분점들끼리 이어서 만든 도형의 무게중심은 커다란 도형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여기서 절대로 3대2
3대2, 3대2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3대2, 3대2, 3대2 이렇게 순환하듯이 가셔야 됩니다. 순환하듯이 3대2, 3대2, 뭐 3대2 이런 식으로 한쪽만 엇갈려가지고 가면은 그럼 그거는 당연히 무게중심을 똑같은 걸로 공유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것만 좀 조심해줘. 어쨌든 여기에서 같은 만큼의 비로 딴딴딴딴딴딴 떨어져 있는 세 개의 점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만들면 그럼 그 기존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왜 그러냐면 얘 세 점의 평균이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3대2, 3대2, 3대2 해서 만든 이 세 점의 평균 또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그냥 이 점의 좌표를 5분의 어쩌고저쩌고, 5분의 어쩌고저쩌고 하고 요것도 해서 쫙 만들어준 다음에 그 세 점을 평균 쫙 내버리면은 모두 다 일정한 만큼씩 내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짝이 맞게 끼워 맞춰져서 결국의 결과가 똑같이 3분의 x 1, 2, 3, 3분의 y 1, 2, 3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뭐 그것에 대한 이제 상세한 어떤 유도 과정은 얘가 이제 쭉 계산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3대1뿐만 아니라 뭐 4대3, 뭐 5대1, 뭐 어떤 비를 갖든 결국 공통된 비를 가지고 싹 돌려주면은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기존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학습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개념상으로 엄청 중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문제로 좀 제법 많이 물어봐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라는 거. 자, 바이블 플러스에서 나와 있는 그 외분점 공식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다뤘으니까 그거는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끝. 대충 아니야 1시간 아니야. 55분. 아니거든. 내가 아까 좀 늦게 시작했어. 아까 여러분들 좀 기다리고 그러느라 내가 한 40분 정도쯤부터 시작했는데 4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딱 45분 됐어. 선생님 40분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45분. 아니 그 지금 딱 45분 걸렸잖아. 자, 아무튼 수업은 여기서 이제 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원을 공부하고 갖는 어떤 오해나 약간 좀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종종 발생해서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내분점 공식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외우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긴 한데 이거 외우는 거 귀찮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아니 뭐 꼭 이런 공식 같은 거 외울 필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외우고 대응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물론 그렇게 해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맞아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이게 무슨 내분점 공식을 한 번만 사용하는 상황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평면좌표 같은 데에서는 일단 한 좌표의 내분점을 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2번이 이용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전만 내가 내분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분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막 한 문제당 2번, 3번 생기게 된다면 그럼 벌써 뭐 5번, 6번 이렇게 늘어난다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냥 그림 그려가면서 막 뭐 나누고 뭐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내 개인적인 경험인데 내가 그 당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나는 이제 공식 외우는 걸 정말 싫어했었던 사람이라서 아니 뭐 이런 거 공식 뭐하러 외워 그냥 풀면 되는데 하고서 까불었다가 진짜 정말 일을 크게 그르친 적이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정말 날렸었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여러분들도 또 실수하지 않도록 판단 미스를 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공식 안 외워서도 문제 풀 수 있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의미다라는 것만 좀 꼭 알아두시고 적극적으로 잘 외워가지고 활용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내드리는 그 이따가 문제 푸는 거 그것도 내분점 구하는 그 문제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올 텐데 그것도 이제 성실하게 잘 풀어주시고 알겠죠? 네. 혹시 오늘 수업에서 질문하실 거? 네, 없으시면 위치 테스트 여러분들 다시 새로운 종이에다가 쭉 정리해가지고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주지 마세요. 아까 했었던 것에는 여러분들이 첨삭을 진행하셨었을 거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종이에다가 옮겨가지고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